안녕하세요. 예, 섹션 뽀개기 운문 고전으로 2강 가시리 정석가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작품의 갈래는 고려가요로 많이들 공부하셨겠죠. 그래서 간단한 갈래 특징을 한번 파악하고 본문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가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이제 구비문학의 갈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잡자미상이 대부분입니다. 이야기가 어디에서 어떻게 전해졌는지는 이제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대부분 평면층에서 이제 양반층으로, 그래서 고려에서 이제 조선 때 와가지고 기록이 됐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구비문학의 성격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많이 드러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이 정석가라고 하는 작품에서 서경별곡과의 동일성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음모라든지 아니면 운율에 관련된 후렴구 부분을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음보는 무조건 삼음보로 맞춰져 있다라는 것과 후렴구가 제시가 되되 후렴구 같은 경우는 의미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좋죠. 다만 정석가라고 하는 작품에서는 그 후렴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특별하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제가 대부분 사랑에 관련된 청산별곡을 제외하고는 다 사랑에 관련된 얘기이나 대부분 이제 저희가 적극적인 고려의 여인들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가실이라고 하는 작품에서는 소극적인 전통적 여인의 한을 많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개괄적인 얘기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작품을 본문을 분석을 해보면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주가 달려 있으니 추가적인 부분들만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실이 있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실이 여기까지 한 번 더 끊어주시면은 될 것 같은데 세 글자 두 글자, 그래서 332조 삼음보 율격을 갖는다라고 하여 여기에서는 음수율과 음보율을 같이 맞춰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난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런 여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율만 형성하기 위한 의미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리고 가실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묵음 처리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나를, 그래서 화자가 말합니다. 가시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그래서 여기서 챙겨주실 거는 의문형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음력 어미 반복이 강조돼서 화자의 정서가 구조된다라는 것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리고 가실이 있고, 그러면은 여기에 삼음보 A, A, B, A 구조, 그러니까 운율을 형성할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위 증질과 태평성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후렴구 부분인데 이 후렴구 같은 경우는 의미가 없어요. 맥락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태평성대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떻게 쓰이는 것이냐, 아무래도 조선이라든지 또는 궁중악장에서 쓰였을 것이다 라는 흔적을, 태평성대를 바랍니다 라는 뜻에서 제가 좀 연관을 해볼 수 있겠죠. 사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태평성대를 바란다, 그래서 왕실악정, 궁중악정에서 쓰였다라는 것과, 그리고 지금 오히려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맥락에 이런 후렴구를 붙임으로 인해서 화자의 정서를 더 고조시킨다, 이런 두 가지 견해들이 있긴 하나 어쨌든 수능에서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고려가요까지는 해석의 견해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신에서 학습하는 데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1연에 대한 내용 정리해보면 결국 이 화자가 올 이별한 임에게 말을 건네는 투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시렵니까? 얘가 청자로 정해져 있다라는 걸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임을 향한 원망이 목소리가 나오고, 날더러는 어디 살라 하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어떻게 살려고 하는 것이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소극적인 여인의 모습을 또는 이런 수동적인 모습을 보인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임 없이는 못 살아, 나는 못 살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바리고 가실이 있고, 사실 임에 대한 원망과 정서가 가장 고조되는 극한의 상황까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이제 화자의 감정 고조라고 얘기를 해서 기승, 그러니까 시작이 됐던 이 정서가 확장이 됐다, 고조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화가 더 치밀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전통적인 여인의 상이 여기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자신의 화를 걷어들이죠.
그래서 잡서 두어리만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잡아두고 싶지만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화자의 본심은 잡아두고 싶다라는 것인데 선하면 아니올시라, 이 선하면이라고 하는 거에서 의미를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님께서 서운하시면, 님께서 나를 귀찮아하시면, 나를 싫어하게 된다면은, 그래서 아니 부정, 여기 부정 부사입니다. 그래서 부정의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아니 올시라, 리을시라라고 하는 거는 뭐뭐 할까 걱정, 염려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하는 것이냐, 님께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봐 내가 당신을 잡아주지 않았다 또는 잡아두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이유를 사면에서 정리를 하고 있죠. 그럼 화자의 감정 같은 경우는 아까까지만 해도 자신을 버리고 떠난 임에 대한 원망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이제는 감정의 절제와 체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포기를 하는 또는 체념하고 있는 이 모습들 같이 봐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서로님, 두 가지 의미 중의적으로도 쓰이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대목이죠. 셔로님이라고 하는 것을 화자로 볼 것인지 또 이물을 볼 것인지 그 주체를 따라서 요 관점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은 첫 번째로 봅니다. 나를 서럽게 하는 임, 이별을 통보하여 나를 떠나려고 하는 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가 이별을 통보해놓고 지가 이별을 슬퍼하는, 이별에 서러워하는 임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1번을 보는 게 맥락이 좋겠죠. 사실 그래서 이 보기와 연관되어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셔로님 보내옵나니 가시는 듯 돌아오쇼쇼라고 얘기를 했어요. 화자의 궁극적인 소망이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가시는 듯 하면서 바로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라는 화자의 바람, 그래서 이런 기원, 소망, 이런 게 여기 제시가 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 화자는 재회를 갈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본문 속에서 분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리라고 하는 작품 같은 경우는 사실 중등교과에서부터 많이 나왔던 작품이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게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